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호흡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느껴요. 숨을 깊게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반발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부분을 떠올리도록 할 때 그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체화, 인바디먼트가 조금 더 빨리 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듯이 계속 침묵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IFS2는 들어보면 지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침묵이 많아요. 근데 그 침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내면에서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침묵을 잘 기다려주고 내담자가 작업하는 걸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디오에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내담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뭔가 제 수치심이 자극될 것 같아서 좀 쳐내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지금 수치심 얘기가 나왔죠. 수치심은 대표적인 추방자의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수치심, 쳐내는 느낌, 이거에서 아, 뭔가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뭔가 추방자도 있고 쳐낸다라고 할 때는 느끼기 싫다라고 하니까 소방관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추방자와 느끼기 싫어서 쳐내는 소방관 두 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음, 뭔가 약간 그냥 떠오른 느낌 이렇게 팔로 이렇게 막 쳐내는 듯한 느낌? 팔로 이렇게 네, 팔에 지금 나타났네요. 네. 근데 거기에 수치심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음, 뭔가 그 교수님의 그런 웃으면서 계속 평가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음, 일단 좀 가장 먼저 자극되는 건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애쓰게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음, 음, 그러면서 약간 늘 뭔가 그런 수치심을 느낄 때 이렇게 얼굴에서 약간 그런 뭔가 싸한 감각이나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그런 감각을 느끼기 싫어서 조금 이렇게 음. 쳐낸 듯한 느낌이 좀 그 반발심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내담자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내담자가 그런 교수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위축되는 어떤 그런 부분,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느끼기 싫어서 쳐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위축되는 느낌과 수치심은 추방자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좋은 부분을,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건 뭐일 것 같나요? 관리자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반발심을 느끼거나 뭔가 차내거나 걔는 소방관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걸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내담자한테 그걸 얘기를 하진 않는 거죠. 아, 그거는 무슨 부분인 것 같고 무슨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온몸에 나타나는 그 위축된 부분과 얼굴에 나타나는 수치심 부분에게 오늘은 이 팔에 있는 반발심과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조금만 비켜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지금 분리하기를 시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위축된 것도 있고 싸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소방관을 하던 관리자를 하던 결국은 보호자 허락을 받고 추방자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위축되고 수치심을 느끼는 걸 결국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되죠. 근데 타겟을 우리가 반발심을 느끼는 걸 하겠다고 내담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추방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서도 걔를 먼저 지금 분리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마, 지금 이 내담자가 그 이전에 이미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상담자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곧바로 분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이 했죠. 두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서 지금 팔로 나타났을 텐데요. 팔에 한 번 더 머물러 보세요. 네, 지금 팔에 머물러서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찾고 그다음 집중하도록 하고 팔에 있는 반발심이 어떤 것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머물러 보시고 무엇이든 표현해 보세요. 그때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팔에 집중해서 이 동작을 더 극대화하거나 반복해 보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이 어떤 감각인가요? 음, 뭔가 약간 팔이 막 이렇게 휘젓는 느낌? 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그런 이렇게 교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쳐내거나 음. 휘젓는 약간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그 동작을 더 한 번 크게 음, 극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작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을 그대로 쭉 따라가 보세요. 어떤 장면이나 기억을 보여주지는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약간 팔로 이렇게 밀어내서 음, 그 교수님을 이렇게 중화면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에게 어떤 의미라고 하나요? 음, 뭔가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대방을 좀 처벌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좀 나의 영향권 밖으로 밀어내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음. 그 팔에 더 머물러서 이 부분이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머물러 보세요. 팔의 동작이 다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는지도 보세요.
되게 뭔가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음, 무조건 주먹으로 이렇게 교수님 약간 쳐내는 느낌이고요. 주먹을 쥐고 있네요, 이제. 네, 음, 주먹으로 좀 쳐내면서 음, 뭔가 또 반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음, 연구 방법론이나 통계 쪽으로는 당연히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음, 나는 나만의 분야가 따로 있다. 음, 음, 뭔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좀 음, 억울해하나요? 네, 음, 어떤 감정을 또 느끼고 있나요? 되게 제 편을 들어주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화가 났나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라는 거에서 셀프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친근감을 느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셀프 에너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음, 이해가 돼요. 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그 교수님이 본인은 모든 거를 다 알고 너희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음, 되게 답답함과 막 항변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교수님이 전지전능한 느낌이네요. 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해하고 동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아빠에게 반발했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기도 음, 하고. 음. 음, 지금 이 부분에게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게 셀프 에너지를 체크하고 나면 그 마음도 전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신뢰관계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걸 느끼고 있나요? 그래서 그쪽을 체크하고 있고요. 네. 이 반발하는 부분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걸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봐 주세요. 아빠에 대한 거든 어떤 거든. 이전에도 되게 뭔가 위축되고 그냥 그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본인은 좀 너무 인식되지 못했었다고. 음, 근데 자신도 되게 이렇게 반발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만하네요. 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얘가. 음, 되게 제가 음, 뭔가 그 아빠 교회 음, 마지막으로 갔다가 나왔던 때, 뭐 이런 때 음.
그게 위축된 모습에 저만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나도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한번 팔에 더 머물러 보실래요? 그리고 팔에서 어떤 동작이든 하고 싶은 걸 너가 해보라고. 그리고 그 동작을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눈도 그냥 벌컥 열고 음, 제스처도 막 크게 하면서 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음, 막 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뭔가 막 팔을 막 이렇게, 음, 음, 그러게요. 뭔가 움츠려 있지 않고 되게 막 당차게 막 할 말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그래요. 음. 이 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제스처도 크게 하고 싶어 하는 이 부분 몇 살인가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인가요? 처음에는 20살 중반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더다 보니 고3 정도? 음, 고3 때 그때 가장 피크로 아빠랑 많이 싸웠던 시기이기도 한데 음, 그냥 딱 뭔가 그냥 교복 입고 어쨌건 할 말 하면서 막 따지는 그때의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는. 그래요. 혹시 더 어린 때로도 갈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실래요? 음, 팔을 그렇게 제스처를 크게 웅도 쾅쾅 당차게. 이게 보통 트라우마가 이렇게 성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결돼서 어린 시절에 경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팔을 이렇게 휘젓는다라고 할 때 이 보통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더 어린 시절로 가보도록 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어릴 때도 음, 얘가 몇 살 때부터, 선생님의 몇 살 때부터 선생님 안에 생겨났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지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부분인지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한 7살 뭐 이때쯤에 음, 네, 그때쯤에 아빠가 알약을 먹으라고 삼키라고 하는데 안 음, 먹는다고 제가 알약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음, 다그치니까 음, 사실 삼키라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버텼는데 그 버티던 때가 생각이 나요. 음, 버티다가 그 이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뺨을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고,
되게 너무 고집 부린다고 뺨 맞아서 막 자국이 남았을 정도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는 기억나지 않는데 음, 버티고 있던 때가 딱 떠올라요. 되게 음, 오기로 버텼거든요. 음, 되게 억울해하면서 아 나는 진짜 못 먹겠는데 왜 화를 내지 하는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음. 음, 그 아이를 지금 느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 HDFT, How do you feel toward 이 질문은 6F 단계에서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관계를 서로 촉진시키거나 셀프 에너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아이가 뺨을 맞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큰 연민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와, 얘가 뭔가 소방관 같은데 상처가 있는 아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속으로 지금 복잡해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 추방자를 찾고 넘어갈까? 아니면 이해의 작업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애가 되게 뭔가 깡이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음, 음, 뭐 막 팔을 휘저으면서 나 안 한다고 막 음, 짜증내고 음, 이러진 않았는데 음, 되게 그냥 주먹 불끈 쥐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음. 음, 그 아이 나름대로는 되게 음, 애쓰고 있구나 좀 느껴져요. 그래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안쓰럽기도 하지만, 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심을 느끼는 이 아이 부분이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끼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확인을 해서 셀프 에너지가 있는지를 느끼면 전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 그 아이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점점점 깊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음, 되게 이해받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요, 지금? 마찬가지로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t도 되지만 그 부분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반대로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서로 관계를 더 깊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되게 든든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때, 음, 음, 그때 일에 대해서 어른들이 종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은 뭔가 약간 비난 쪽, 음, 쟤는 유독 고집 부려서 괜히 더 맞았어. 막 이런 식의 얘기들 했는데 음, 뭔가 진짜 이 아이 편에서 이해해주는 존재는 없었던 것 같고 음, 되게 이해받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물어봐 주세요. 이 아이가 이 부분이 선생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 잘못되고 부당한 걸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당하고 있지 않게 음, 보호하는. 그래요.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네. 음, 진짜 깡이 있을 만하네요. 음, 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음, 약간 대견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음, 음, 저도 선생님도 대견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음, 알려주세요. 멋지네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해서 지금 대견하다라고 얘기한 걸 그 아이한테 전해봐 주세요라고 지금 한 건데요. 집단 상담하듯이 어 내담자한테도 그런 느낌이 들지만 보고 있는 상담자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걸 같이 전해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응집력이 전해질 때의 느낌처럼 상담자 역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전해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먹을 불끈 쥔 게 잘못되고 부당한 거에 탁 대응하는 느낌이에요. 네. 아이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되게 그동안은 어찌됐건 그런 부당한 거가 있어도 화를 그렇게 느끼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좀 여겼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좀 뭔가 이것도 괜찮다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음. 음, 잠시 전에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뭐가 잘못되는 거냐고. 뭔가 제가 다 잘못한 게 돼버리고 뭔가 위축되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막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 부족한 존재야 하고 지금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위축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얘기를 했던 게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 그게 추방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 이제 내담자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방자가 맞고 '아 이제 추방자가 드러났으니까 이걸 작업을 하러 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뺨을 맞은 아이인데 이걸 작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음, 줄어들지 않도록. 음, 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네. 비켜내달라고 했던 위축과 수치심, 음, 걔네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네. 그래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겠네요. 음, 이 부분이 이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면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실래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그렇게 약간 정말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름 되게 막 애를 쓰는데 이런 감정이 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되게 또 억울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그 일만도 억울한데, 음, 같아요.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리모컨이 튀어나오면은 음, 계속해서 이제 비난만 들었으니까. 음, 그리고 제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음, 달가워하지 않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계속 인상을 쓰고 있지만 안쓰러워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보호자인데도 분명히 욕 듣고 상처 입고 뺨 맞고 이런 추방자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를 먼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힐링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를 내담자에게 좀 먼저 동의를 구하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추방자가 드러났는데 그거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얘를 하는 게 좋냐, 내담자한테 선택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이 아이 힐링 프로세스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혹시 그 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다그침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좀 가볼 수 있을까요? 이 반발심을 느끼는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억울한 거, 답답한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관계상 잠깐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었는지 힘들었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넘어서서 자 39 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39 분. 네,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음, 근데 그 순간에 또 약간,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되게 풀어진 것 같았는데, 음, 그러다가 왜냐면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좀 의문이 들었던 건, 음, 그 장면에 분명히 엄마가 있기는 한데, 음, 엄마가 정말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만 있던 음, 거라서, 음,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엄마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는 않지만, 음. 근데 또 엄마한테도 약간 뭔가, 이건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서먹함을 느끼는 것. 그래요. 아이가 그 팔에 집중하시면서 팔을 어떤 원하는 방식으로든 원하는 동작을 하면서 엄마에게도 하고 싶은 걸 표현해 보도록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 IFS를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받으면서도 '이건 분명히 다른 부분이야. 뭐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먹함을 느끼는 것과 반발하는 것은 뭔가 다른 부분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반발하면서도 서먹함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을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걸 같이 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크게 지금 별로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지금 엄마에게 팔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너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좋다고. 여기도 시험 관계상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아빠한테는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목격하기 하고 두 번째 다시 하기 해서 아빠한테 왜 그랬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와, 이번에는 그 자리에 엄마도 있었는데 엄마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네. 뺨 맞는데. 서운하다. 이제 그걸 아이가 팔로 막 표현해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뛰어넘겠습니다. 조금. 엄마한테 안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도와주세요. 아이가 이번엔 팔을 뻗어 가지고 아빠한테는 불 끈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팔을 엄마한테 뻗어 가지고 엄마한테 안아 달라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한테 못했던 말을,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여기를 잠깐만 뛰어넘겠습니다. 자꾸 뛰어넘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안기니까 엄마도 그냥 되게 안도하면서 너무 안아주는 거. 음, 지금 보시듯이 제가 여러 번 뛰어넘었잖아요. 그 사이가 몇 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담자의 표정을 살피면서 내담자는 내면에서 부분한테 말도 걸고 다가가서 아이가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도 지켜보고 엄마가 다가가서 얘가 아이한테 팔 뻗어서 아이가 엄마가 안아주고 그런 걸 모두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또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자, 침묵이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에 좀 뛰어넘을게요. 진짜 아이가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에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표현하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그 당시 아빠는 너무 무섭고, 음, 엄마도 뭔가, 엄마, 아빠는 되게, 아무튼 비유가 되게 무서웠다, 되게 부드러웠다 왔다 갔다 하고, 음, 엄마는 뭔가 지쳐있고, 음, 그러면서도 엄마는 되게, 음, 뭔가 좀 조바심 나는 듯한, 음, 음, 뭔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틀 밖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엄마 그걸 되게 못 견뎌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음, 아이가, 아이답게 좀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냥, 나 그냥 자유롭게 지내게 내버려 둬달라고 하고 싶은 거. 아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좀 지내고 싶어 했던 거네. 그걸 원했네요.
아이가 지금 이 알약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나오고 싶어 하나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나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로, 아니고 거기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고 싶다면 그것도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그 집을 좀 개조하고 싶어요. 내가, 내가 음, 주택인데, 주택, 뭐 주인집이 있고 그 옆에 새 들어있는 약간 그런 데였는데, 음, 그 또 집 바로 옆에 교회였거든요. 그 아이고, 엄마 아빠는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됐었고, 음, 그리고 뭔가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되게 허름한 집에 엄마는 거기서 늘 지쳐있는 기색에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음, 그냥 좀 한적한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느낌으로 음,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도 이게 나중에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아마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필요한 거 어쨌든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집을 바꾸고 좀 교회에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음, 엄마 아빠도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음, 그러니까 아이도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워. 음. 되게 엄마 아빠야말로 틀에 매여 있던 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아마 지금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을 뭔가 바꾸고 싶어 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반발심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음, 이 아이가 필요했던 게 자유로움인 거네요. 그래요. 이 아이가 뭔가 버리거나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나요? 음, 되게 자유롭고 싶은데 막 자신을 올가매는 것들이 답답해서 막 반발했던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됐던 거네요. 네, 음, 그 당했던 뭐 올가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음, 음, 그런 걸 좀 벗어내고 싶은 것 규제, 당위성, 슈드. 같아요. 음, 음,
그런 에너지를 이 아이가 좀 덜어내고 싶어 하나요? 네. 그래요. 아이가 몸에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뭔가 꺼내고 싶은 다른 것이 있는지도 한번 더 물어보세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그래요. 아이가 그걸 어떻게 좀 버리고 싶어 하나요? 음, 되게 뭔가 쇠사슬 같은 느낌이어서요. 진짜 그렇네. 네. 그냥 고물상에다가 팔고 싶어요. 좋다. 돈도 벌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음, 쓰면 되겠네. 듣기만 해도 속이 음, 시원하네요. 좀 아이가 그걸 싹싹 좀 갖다가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뭔가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음, 이 아이 마음 안에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당위성과 어떤 쇠사슬들이 있었는지. 네, 선생님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요 뒤에 내용은 제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여기서 좀, 비디오는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Q&A도 받아야 되고 조금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쇠사슬을 갖다 팔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랑 나눠 먹고 그 후에도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통합하면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만 보고 이제 오늘 조금 질문 받고 마칠 텐데요.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 운영을 좀 잘못했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보신 것처럼 그 IFS 작업에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분이 집 내려놓기를 하거나 그런 방식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많은 참나의 에너지가 드러나는 걸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무슨 고물상에 갖다 판다라는 생각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런 6F의 방식을 통해서 피어까지 찾아서 수치심을 느끼고 위축된 부분을 추방자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요 힐링 스텝에서 추방자 작업을 하기 위한 허락받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허락받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 보호자가 상처가 있는 부분이라 느껴졌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한 힐링 스텝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그때 작업을 한다면 내담자한테 "어느 쪽을 하겠느냐."라고 좀 물어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수치심을 느끼는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걔를 조금 더 만날까요? 아니면 이 아이도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IFS 치료를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이 얼리의 책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가장 나와 있는 치료 중에서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내면가족 책의 치료 2판입니다. 원서 2판이어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책이고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이것만으로도 아마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번역이 오류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되 원서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같이 조금씩 보시면 좋겠고 그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책은 사실은 이 책이에요. 소인격제 클리닉이라는 이 책인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그림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부분에 대한 그림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탐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너랙티브 카드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을 정서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카드여서 이 카드를 제가 먼저 접했지만 조금 더 한국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카드이고요. 저의 IFS 마음 카드이고요. 톰 홈즈의 이런 이너랙티브 카드도 있지만 힐링 이미지스란 카드도 나왔고요. 또 흑인들을 위한 카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카드들은 전부 미국에서 나온 카드입니다. 현재 지금 IFS 관련한 모든 카드들은 전부 미국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오로지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나온 IFS 자료로는 IFS 마흔카드 하나가 유일한 상황이에요. 아마 곧 이어서 다른 자료들도 더 나오겠죠. 그래서 활용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 내담자한테 소개를 해주실 때는 소인격제 클리닉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내면가족 체계 치료 이 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어놓은 것들은 IFS 마흔카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마흔카드 박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이드북이 들어있습니다. 가이드북 제목이 마흔카드로 알아보는 IFS 치료라고 해서 IFS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IFS 치료가 어떤 것인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치료이고요. IFS 치료를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틀 배운 걸로도 해보시고, 책도 공부를 해보시고,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이콜러지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독점 계약을 맺고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IFS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IFS 인스티튜트 주소입니다. 이쪽에 많은 리소스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블로그와 이메일, 카톡 아이디입니다. 언제든 질문을 환영하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이것은 저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지금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요. 먼저 이 책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이 제가 공역을 한 책인데요. 이 안에 임상 사례별로 어떻게 IFS를 적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공역을 해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내면가족 체계 치료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거장들이 임상 사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집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IFS 치료가 교착이 될 때 다룰까? 중독에는 어떻게 쓸까? 섭식장애는 어떻게 할까? 부모 영역 어떻게 할까? 애도 작업에도 씁니다. 애도 작업은 어떻게 할까? 편견이나 차별 문제나 집 내려놓기, 트라우마 치료, 폭력 문제, 대물림된 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상세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 한 챕터마다 강의를 한 것이 관계발전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니까 비용이 얼마 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 내면가족 체계 치료 이 책에 대한 강의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카페와 토요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 독서 모임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 10시에도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면가족 체계치료 이 책을 천천히 같이 읽고 명상도 하고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3장 정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마칠 텐데요. 시간 배분을 오늘 제가 잘못해서 질문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급하신 분들은 먼저 나가시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네. 질문 시간 갖고 마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연휴 이틀 참석해 주신 여러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10분들 저희가 아마 임의로 저희가 선정해서 열심히 또 참석해 주신 분들 선정해서 아마 커피 쿠폰 와,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저희 또 심리치료 학회 사례 모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신청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에는 저희가 전 학회장님이셨던 이성직 교수님 모시고 ADHD에 대한 또 우리 교육연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질문 더 하실 분들은 또 하시고 선생님 교수님께서 소장님께서 예,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가 아니어서 항상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면 아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추방자 작업 스텝 3 하실 때, 뭐, 원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할 때 좀 네.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이런 행동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뭐 괜찮은 건지랑 이게 네. 여러 번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공격성이나 분노가 좀 잦아드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음 안에서 그런 분노를 품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단 한편에서는 그걸 안 돼, 안 돼 도덕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도 그걸 안 된다, 안 된다 누르면서 그게 결국은 더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무슨 카타르시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충분히 하고 나면 오히려 참나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국민학교였죠. "너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아이야."라는 얘기를 하신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저한테 가시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가갈래도 '나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인데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내면에서. "어떻게 1 학년짜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흔들고 얘기를 하다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IFS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더니 막 투서를 교육청에 하고 그걸로 또 분이 안 풀려 갖고 그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고 엎드려 뻗치고 막 목을 내리치고 한참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연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진짜 집에서 사랑 못 받는 그 7 살짜리 8 살짜리 성이라는 아이가 '선생님을 어지간히 힘들게 했구나.' 무릎에도 올라앉고 관심 끌려고 하고 '그 선생님도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허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채팅에서 어떤 분께서 아이가 떠나고 싶은지 물어보는 상황이 있는데 안 떠나고 남아 있고 싶어 했죠. 비디오에서 본 그 아이도 어디로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바꾸고 싶어 했죠. 환영해 주세요. "아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모든 건 너가 결정할 수 있다. Everything okay." 네.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갈등 시에 얼어붙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얼어붙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보호하는 부분이겠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느껴보게 하고 그 부분에 접촉하게 하고
그렇게 얼어붙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건 뭔지 깊게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얼어붙는 부분뿐만 아니라 얼어붙는 동시에 괜찮은 척하려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게 참 묘한 게 IFS 치료는 마음에 대한 치료이고 마음 안의 심원을 자기가 들어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드러나서 안전하다 느껴지면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줄줄이 알사탕처럼 더 깊은 것이 드러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저기 중간에 아까 그 비디오에서 고등학생 때 그 얘기를 할 장면으로 들어갔을 때 네, 거기를 뛰어넘어서 뭐 더 어릴 때로 가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어, 이제 물어서 고등학교 때 얘기를 더 하고 싶을 수도